자, 수학성 복습합시다. 아까 말한 대로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 5강 6항이죠. 자, 거기 숙제입니다. 체크 미리 해놓으시고. 자, 방정식은 사실 막 새롭게 얘기했던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했었던, 자, 교육과정상에선 빠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 나가면서 그냥 했었던 근해 공식은 원래 있었고, 근각계수 관계랑 판별식이 있었어요. 판별식까지만 우리 중3 때 시험 대비했을 때도 다뤘던 내용이죠. 자, 그럼 굳이 표현 방식의 차이는 뭐니? 중학교 3학년 때에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허수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허근을 따로 언급을 했었죠. 근이 없다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명칭을 불렀었단 말이야. 자, 우리 근각계수 관계는 우리가 다 아는데, 자,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의 두 근의 합은 두 실근의 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실근의 합 또는 두 허근의 합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였다. 그래서 문제풀이 때 막 기계적으로 다 접근해서 푸는 거는 좀 사실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 알겠지? 두 실근의 합을 물어봤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그렇게 물어봤는데 뒤에 문제 닫을까요? 자, 안 됐었어. 판별식을 해봤더니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 근데 두 근의 합을 계산하면 실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문제가 생긴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외우기는 하시되 논리과정을 이해하고 적용해야겠죠. 자, 그런 사소한 실수를 나중에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자, 맨 밑에 써있는 거는 뭐 켈레그의 성질은, 자, 조건이 어땠냐? 이것만 한번 언급해볼까요? 자, 일단은 이것도 사실 우리 교육과정상에서 중3 때는 교과서는 안 나와 있는데 문제집에는 요거까지만 나와 있었어. 그냥 문제집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 자, 중학교 3학년 때에는 2차 방정식에서, 자, 허수를 안 다뤘기 때문에 이 내용만 있었어요. 자, A, B, C가 유리수일 때, 자, P 플러스 Q 루트 M, 요게 근이면 반드시 P 마이너스 Q 루트 M도 근이다 라는 거가 공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건 고등과정이야. 자, 그 다음 세트 C는 요거랑 똑같다. 근데 이번엔 조건이 뭘로만 바뀌냐면 실수일 때. 자, 이때는 P 플러스 QI가 허근이죠, 허근. 자, 얘가 근이면 P 마이너스 QI도 혈례관계로서 근이다 라고 무조건 선언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가치가 뭐예요? 조건만 만족하면, 근이 딱 하나 주어져 있으면 나머지 근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겠지. 단 뭐만 조심해야 돼? 조건에 대한 걸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친구들이 이 조건을 만족 못하면 내가 100% 성립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때 다르다라고 내가 얘기했었어요. 뭐라고요? 얘가 실수라고 적혀 있으면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근데 공식은 되다가 안 되다가 하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조건을 좀 부여한 거야. 유리수일 땐 100% 돼. 실수일 땐 100% 돼. 그러면 여기에 실수 조건이 있으면 이거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얘가 실수 조건이 아니라 허수 조건이 있으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하라고. 이게 말장난으로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공식의 100%를 만들기 위해서 조건을 부여하는 거지, 이게 아니어도 될 수도 있어요. 조심은 해야겠죠. 대신에 조건을 확인해야 되니까. 자, 그런 것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그냥 문제를 바로 풀 겁니다. 자, 1-4번 볼까? 2. 우리 저번에 복습 했잖아. 자, 니네가 이게 중간고사 시험범위고 다음 주에 성취도 평가 보다 했잖아요. 딱 니네 중간고사 고등학교 1학년 시험범위에 걸맞는 문제가 1-4번 같은 거야. 왜? 복소수랑 2차 방정식은 중간고사 시험범위거든. 자, 그럼 이거 개념에 대한 숙제만 하면 참 좋겠죠. 밑줄 쳐야 되는 게 사실 이겁니다. 이게 왜 있을까? 문제의 조건은 허투루 있는 게 없다고 해요. 선생님이 복소수 복습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문제의 조건이 이게 딱 보였을 때, 아, 이거 외운 건데 A는 양수고 B는 음수여야 되네 라고만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했지. 이거이면 이거입니다는 공식에 의해서 참인데, 거꾸로 가는 건 거짓이라고 했죠. 왜? 어떤 케이스가 존재? B가 0일 때, A가 미안해, 여기 A가 B겠구나. 그래, A가 0일 때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 풀 때 논리 과정은 문제 조건이 요게 써있으면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해라.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어려운 문제는 이거 체크 안 하면 틀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있잖아.
그럼 A, B 0이 되면 안 되죠? 그럼 얘가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그냥 그냥 단순하게 풀면 되네 이렇게 탁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야. 알겠지? 이거를 고민하지 않고 풀어서도 답은 나와요 사실. 근데 서술형이나 어려운 문제에서는 체크 안 하면 골로 가는 수가 생긴다. 알겠죠? 사소한 실수 항상 수학은 항상 한 끗이다. 알았냐? 그거 하나 실수해서 다 틀리는 거야. 자, 이래도 나중에 하면 틀려. 나중에 고등학교 입학하고 시험 공부하면 해보면 내 말이 퍽 하고 떠오르니까. 자, 그럼 뭐라고 했냐면 항상 실근을 갖는 이라고 했으니까 자, 실근의 존재성을 판단하는 건 판별식이었어요. 그러면 판별식을 써야지. 자, 요거 아니겠냐? 그럼 자, 뭐라고 했어요? 항상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실근을 갖기만 하면 되는 거다. 서로 다른이 아니야.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 거야. 중분도 실근이니까. 그러면 부호가 양수, 음수니까 양수에다가 음수 곱한 거 더하면 양수죠? 그럼 무조건 양수죠? 무조건 양수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니은. 자, 두 번째 식도 판별식을 쓰자. A의 제곱 판별식을 쓰면은 자, 요거 바로 판별식 쓸게. A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요거지? B인데요. 자, 얘는 어떻게 되냐? 4이시네요. 그 니은식 보고 그냥 이 식이 아니야? 이 식이 아니야? 니은식. 네. 자, 그럼 4AC니까 양수고요. 이것도 양수죠, 전체가. 뒤에 딸려 있는 거죠. 그럼 얘도 항상 양수 맞네? 그럼 얘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이겠네. 자, 디귿은 B의 제곱. 자, B제곱. 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3 AB냐? 이렇게 되지? 자, 근데 어차피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될 것이고요.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음수, 양수지 마이너스까지 처리하면은 그럼 얘도 양수니까 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네. 다 되네, 그러면. 자, 됐죠? 그래서 5번이 답이다. 이런 게 보통 선생님들이 객관식으로 잘 안 내. 왜? 이거 체크 안 해도 그럼 답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 다 서술형으로 낸다. 그럼 이거 안 쓰면 어떻게 돼? 틀려. 서술형 과정에서. 알겠죠? 자, 다음 거는 그냥 단순 계산인데 그냥 하나 해보자. 자, 이건데요. 사실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내신 문제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문제인데 계산이 까다롭다고 느껴진다면 그래도 조금 느껴질 수 있어서 사실 안 어려워. 두근을 알파라고 한대. 그랬을 때 자, F알파 곱하기 G 베타. 자, 알파랑 베타를 나눠서 대입하는 건데 그럼 대입을 일단 해보기 전에 이거를 봐서 니네가 얻어낼 수 있는 식이 뭐가 있을까를 일단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러면 그 첫 번째 2차 방정식은 안 쓸 거야. 그럼 알파랑 베타는 그림이니까 대입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알파를 대입했어. 베타도 그냥 대입했어. 이거 의외로 무시하면 안 된다. 그는 대입이 가능하다. 방정식의 기본 아이디어. 자, 그 다음에 두근이 적혀있기 때문에 근각에서의 관계도 한번 해볼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5죠. 뭐 일단 캐낼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것 같다. 그렇지? 그럼 요 상태에서 F알파 G 베타를 계산을 해보자. 자, 거기 있는 식 보면서 쓰세요. 자, 그러면 F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2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6 알파의 제곱 7 알파 더하기 1 G에다가 베타를 대입하면 3 베타 더하기 1 뭐 이렇게 되나? 그럼 요거를 좀 정리할 수 있을까? 이거 한번 봐봐. 자, 이거 제곱.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가 아니죠? 그럼 이 알파로 묶어보자. 묶으면 대입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거를 넘겨주면 되나요? 그렇죠. 자, 묶는데 자 여기까지만 묶어봐. 이렇게 되죠? 어려운 거 아니야. 그 중상 문제라고 하는 건 없다니까. 그럼 이게 5지? 이거 마이너스 5 넘기면 5잖아. 그래서 5를 대입하면 10알파, 7알파니까 3알파가 되죠? 3알파 더하기 1에 3베타 더하기 1. 그럼 이건 정리할 수 있잖아. 정리 바로 하세요. 3에 알파 더하기 베타. 자, 그 다음에 9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요거냐? 정리가 그냥 바로 했어. 그럼 더하기 곱하기는 요거 대입하면 뭐 나오겠네. 자, 어려운 건 그렇게 아닙니다. 9 마이너스 45 더하기 1
자, 그럼 마이너스 35죠? 그래서 답이 1번이네요. 자, 얼른 적자. 우리 함수까지 하는 건가? 두 개만. 아니, 참 2차 함수까지가 아마 다룰 그 시험 범위일 거야. 책이 아닙니까? 금방 해 이거 사실. 이거 맘만 먹으면 4회 수업으로 끝난다. 내가 조금씩 내주고 있는 거야. 우리 왜냐면 사당을 나가고 있으니까. 다른 반도 이거 많이 하고 있어 그리고 진도 나가면서. 왜냐면 수학상은 한번 복습하고 올라가야 돼. 진도가 빠르고 느리고 관계없이. 근데 이번엔 니네도 하는 거야. 원래 작년까지는 잘 안 했는데 원래 뭐 고등부가만 하니까. 근데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아무래도 좀 최소한 기본적인 개념은 좀 복구해놓고 올라가야 내가 심화에 적응이 돼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다음 거는 천레근의 성질인데 얘는 그냥 대표 문제 하자. 대표 문제.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적혀있는 놈이 1 플러스 i분의 3 마이너스 i인데 이거 감각적으로 실수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켤레를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실수라고 불러요. 실수화 i를 없애면 실수가 돼버리니까 실수화. 유리화는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실수 무리수잖아. 무리수. 무리수가 유리수가 되니까 유리화. 이 자식 이제 와서 물어봤어. 실수를. 이거 실수화. 그래. 아유 환영하네.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실수화. 자 이거 곱해. 그러면 3이고 i 제곱이니까 2가 되지. 그 다음에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냐? 그러면 1 마이너스 2 하냐? 자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켤레근의 성질에 의해서 조건을 항상 보라고 했다. 두 실수 A, B라고 적혀 있으니까 개수가 몽땅 다 실수 조건인 거 맞나요? 그러니까 얘가 한 허근이면 켤레 관계인 얘도 반드시 허근으로서 만족한다. 100%라고 있대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쉽지.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야. 거기에서 A, B 찾으라. A, B 제곱, A의 제곱, B 제곱이니까 A, B를 찾으세요 그냥. 자 그러면 식이 이거잖아. 중학교 때 공부했던 진리 아니냐? 두 분의 합을 알면은 근계수 관계 쓰세요. 알겠습니까? 그럼 두 분의 합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러면 더하면 되니까 2냐? 자 복소수 때 얘기했죠? 켤레 관계는 더하면 무조건 실수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고 알파랑 베타를 곱한 거는 A분의 C니까 B가 돼요. 자 그럼 켤레끼리 곱하면 5가 되나 6? 5가 되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플러스로 바뀐다. 자 됐습니까? 그럼 a의 제곱 더하기 그냥 곱셈공식 할 필요는 없죠. 그냥 대입하세요. 29인가? 29? 뭐를 계속 계산하고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자, 5페이지는 이거 다 개념이야. 어려운 거 계산이 좀 귀찮아서 그렇지. 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됐죠? 자, 넘기자. 다 했으면. 자, 1번 할 거야. 바로 라인 페이지 1번. 너무 쉽지 않아요? 이거요? 아, 그래요? 애들은 어려워해. 중학교 때 2차 방정식과의 차이점이 뭐였어요? 라고 물으시면 루트나 절대값, 가우스 기호가 들어가는 방정식을 많이 접한다라고 했다. 자, 절대값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보려고. 야, 그럼 절대값 풀이의 대원칙은 뭐였냐? 절대값 안을 0 만드는 숫자를 기준으로 작은 범위, 큰 범위 나눠서 푸는 게 대원칙이다. 그래프 그릴 때도 똑같았어요, 이 아이들이. 알겠죠? 자, 오랜만에 하지. 자, 그래서 0보다 x가 0보다 작을 때를 먼저 풀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1번 땅, 2번 땅을 나눠서 풀겠다. 자, 기억나요? 그럼 나중에 답을 냈을 때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 이게 전제 조건이라 했지? x를 구해봤더니 만약에 2가 나왔어, 답이. 그럼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아니니까 근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라고 했죠? 그럼 걔는 제외시키는 거예요. 자, 얘가 근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걸 반드시 체크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보자.
그럼 0보다 작으면 절대값은 마이너스 달고 나오잖아. 그래서 x에 대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이지. 사실 개념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야. 2, 3, 아니 2, 3이 아니라 1, 6 마이너스냐? 그럼 x가 마이너스 1 또는 6인데 음수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만 체크해야지. 알겠죠? 자, 기억을 떠올리는 작업하는 거야.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새로운 내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튀어나옵니다. 그럼 x에 두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2, 3이냐?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이면 되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 또는 3인데 자, 음수는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만 되겠지. 자, 그래서 더해라 2 대 2 4번 시간 내로 함수를 할 수 있을까? 그만하세요. 그래서 이거. 아니야, 방송 시간 해야 돼. 오늘 다 해야 돼. 숙제가 너무 없잖아. 많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냥 다 해줄 수 있을 거예요. 해볼게요. 자, 해보세요. 사람이면. 사람이에요. 해보세요. 너는 좀 해보고 나서 얘기하세요. 뭘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고 있어. 자, 4번 일단 하자. 방정식까지만 하자. 함수는 다음 주에 하자. 우리에게 올 수가 있잖아. 자, 월요일 날도 이거 할 거니까 갖고 와야 돼. 당연히 숙제이기도 하고. 자, 함수는 빼줄게. 시간이 좀 애매해서. 함수는 왜? 그리고 할 얘기가 너무 많아. 뭔지 아냐 근데? 뭐 배웠냐?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 배웠냐? 아, 그 범위 생기는 거.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중요해. 저 더 중요한 거 있었잖아. 그래프의 교점에 x좌표가 뭐랑 같다? 방정식이 주는 거 같다.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그것 때문에 그게 너무 중요하거든. 내가 뭐 그거만 얘기하겠네. 그거 4를 붙여서 뭔가 또 얘기를 하겠죠. 자, 얘도 사실 막 어려운 건 아닌데 실수하는 애들이 있어. 이게 객관식은 애들이 자기가 아, 나 뭔가 잘못 풀었다라는 걸 인지를 하거든. 근데 주관식으로 나오면 의외로 잘 틀리는 문제야. 잘 봐봐. 보통 이렇게 끝나 애들이.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거 물어봤죠? 주관식이라고 생각하고 풀게. 딱 잡았는데 만약에 처음 보는 문제. 감각을 발휘한다고 합과 곱인데 왠지 근각의 상황을 쓰면 뭐가 보일 것 같아. 최소값이. 최소값 맞지? 아, K는 실수냐. 자,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K 더하기 2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가 알파 곱하기 베타는 자 그냥 K 플러스 2니까 여기다가 대입해. 자, 그럼 대입한 걸 바로 쓸게. 그러면 K 플러스 2를 대입했으니까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2 이거죠? 됐나? 그럼 계산을 하게 되면 자 K의 제곱 플러스 9K 플러스 6K 날라가네요. 네? 6K. 아 6K가 날라가죠. 내가 9를 했냐고. 네. 아 그래. 그럼 9에다가 10이니까 마이너스 3이냐? 네. 이렇게 되지. 네. 그럼 얘의 최소값을 물어봤단 말이야. 자, 이것도 사실 수능적인 감각을 발휘해야 되는 게 2차식의 최대 최소는 무조건 2차 함수 느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K에 관한 2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그래프로 분석을 해야 돼요. 오케이? 2차식의 최대 최소는 무조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그러면 X라고 생각하고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봐. 0, 마이너스 3이지? 네. 축이 0이잖아.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3. 보기를 보니까 없죠?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나오면 애들 보통 이렇게 푼단 말이야. 내가 뭔가 안 한 게 있어. 자, 문제를 다시 봐봐. 범위가 뭔가 있는데 뭐를 전혀 고려를 안 했냐면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걸 전혀 내가 고려를 안 했지. 그쵸? 조건은 허투루 있는 게 내가 단 하나도 없다 했잖아. 그러면 실근 가지려면 판별식 아닙니까? 그래서 판별식도 사실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공부를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자, 그 식에 판별식을 계산을 해. 짝수는 안 되네. K. 자, 그럼 마이너스 없애고 그냥 바로 할게요. 마이너스 4AC 이거는 그러면 얘가 자 두 실근이라고 했지 서로 다른이라고 안 써 있어. 그러면 분모도 되는 거야. 알겠냐? 서로 다른일 때만 중근이 아닌 거고 그냥 두 실근이면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중근은 실근 두 개가 중복되는 거지 개수는 두 개고 종류는 하나라고 얘기했어. 근데 중학교 때는 중근은 실근을 그냥 하나인 것처럼 취급을 해. 네, 시험 대비를 따서 하면 얘기하는데 고등법위에서는 절대로 내가 말한 게 옳다. 문제도 그렇게 나와. 뭐냐면 중근은 개수는 두 개야. 종류가 하나야. 알겠죠? 왜 그러냐면 얘들아, 자, 반박할 수 없는 중근 같은 거. 뭐지? 잡쓸 때 이렇게 썼잖아. 근데 근각의 수학계는 공식이야. 논리적으로 깨지는 게 없어. 그러면 이 식의 두 군을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면은 만약에 중학교 때 개념 논리를 만약에 접근하게 되면 그거 잘못된 거야 사실. 중군을 근 한 개로 취급한단 말이야. 그럼 알파 베타가 아니라 알파 하나만 있는 것처럼 취급한 거야. 그러면 2만 더한 거야. 두 군의 합이. 근데 근각의 수학계를 실제로 해보면 4 나오죠.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면 두 개가 중복되는 걸 더한 거라고 합니다. 개수는 두 개라고. 그래서 중군은 개수가 두 개야. 하나가 아니야. 종류가 하나야. 종류가. 알겠죠?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고등학교 때 개념 문제 나와. 이번 시험에 나올 수도 있지. 알겠어요? 중학교 때는 그냥 한 개처럼 취급하는데 잘못된 거야. 자, 알겠죠? 니네 이제 고등수학을 해야 되니까 똑바로 공부하자. 사실 이거는 책의 문제야. 니네의 문제가 아니지. 자, 어쨌든 이거를 풀어보자. 자, 정리를 그냥 할게요. K의 제곱. 자, 이렇게 나오나 보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가 되네. 자, 됐나? 뭐 굳이 따지면 이건 2차 부등식인데 그걸 풀자는 게 아니라 K 제곱이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만들 수가 있어. 그럼 앞으로 와봐. 어디 갔어? 이거의 최소값을 물어봤잖아. 그럼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K 제곱에다가 양변에 3을 빼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이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지죠. 4 빼기 3 마찬가지로 부등식의 성질을 쓰니까 얘는 1이잖아. 그럼 최소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는 거예요. 최소값이. 그래서 1이라고. 알겠죠? 알겠죠? 이것도 한 끗 차이 아니냐? 생각해봐. 그냥 근각에서 하는 거 보고 딱 내면서 아니야. 알겠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K의 제곱이 1보다 다시 말하면 이거 2차 부등식 풀면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 범위에서만 실근을 갖는 거야. 그럼 그 범위가 아닐 때에는 실근을 안 갖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걸 당연히 따지고 풀어야죠. 왜? 문제 실근을 갖습니다라는 게 써있는데 왜 무시해? 알겠지? 한 끗 차이라니까. 이거 안 한다 애들. 조심해야 된다. 자, 다음 거 더 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 할게요. 다 적으면. 옆에 이에요. 바로 옆에 거. 그 뒤에는 함수야. 여기까지 숙제입니다. 35페이지죠? 35페이지까지 숙제. 자, 계산이 복잡한 걸 하자. 개념이 복잡한 거라기보다는 보시오. 또 절대값이 있네. 그러면 요거를 만족하는 x에 대하여 실수 t에 대하여 2차 방정식의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자, 알파분의 베타, 베타분의 알파를 더한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다. 결국엔. 자,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될까요를 봤을 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자, 요거지. 요거. 야, 내가 항상 얘기했던 거야. 조건이나 구하고자 하는 식의 분수 모양이 있으면 다 통분이라고. 통분해봐. 자, 그럼 뭐예요?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죠? 그래서 바로 그냥 곱셈공식 변형을 취해버려요. 왜 마이너스를 안 하고 플러스를 했을까요? 근각에서 하기 때문이야. 자, 별거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 식을 딱 보고 합과 곱을 계산을 해봐야겠지. 자, 그럼 대입해보자. 아니, 구해보자. 알파 더하기 베타 계산해보자. 그러면 4죠.
알파 곱하기 베타를 계산해보면 2 괄호 열고 1 플러스 t제곱이야. 근데 t의 범위가 제한이 걸려있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요거 자, 저거 풀 수 있지? 의미가 뭐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보다 작은 애들 모아놓은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죠? 뭐 안 들어가지? 종합비라는 거다 이거. 부등식 범위, 저 절대값 범위 따지는 거거든요. 중1 때 나옵니다. 자, 그럼 저걸 체크해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냐? 자, 4 대입하면은 16이고 마이너스 2배에 아이고 좀 귀찮다. 1 플러스 t. 그럼 여기다 2 곱한 거지? 바로 계산. 4에 1 플러스 t제곱. 이렇게 되냐? 자, 그럼 2가 날라가요. 이거 잘못 썼다. 이거죠? 완전 제곱식이 아니죠? 이거지? 야, t제곱에 자, 전개해서 계산하면은 2 마이너스 t제곱 되는 거 이해했어요? 사사십 맞지? 어디 계산 잘못한 거 없죠? 잘못한 거 없지? 16에서 4 적었는데 왜 밑에가 적어졌어요? 어디 잘못했냐? 약분을 잘못했냐?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어. 8이구나 8 8이네. 그럼 여기가 6이네. 아니 2로 약분했다고. 아 빼졌구나. 응. 2 마이너스 t제곱이잖아. 야, 요거 하나 잘못했네. 뭘 잘못했나? 4 6 2 맞지? 아닌데? 맞는데? 여기가 2t죠? 아니 분배도 못하고 바보 같아. 이거 아니냐? 이거잖아. 그치 아유 미안하다. 그러면 계산 다 했어 이제. 자 이제 맞는 거 같아. 계산 동터가 앉아있네. 2를 분배했잖아. 그치? 자 그럼 얘의 범위를 이거 갖고 찾아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 사실. 이거 엄밀히 따지면 유리함수야. 분모의 미지수 있잖아. 유리함수야. 나시 사실 이렇게 나오면 조금 문제가 생기는데 한번 해보자고. 일단 범위에 제한이 걸려있어요. 또 까먹으셨겠지만 유리함수, 무리함수, 범위 제한 걸린 문제 되게 많이 있었다. 지금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이렇게 분자분모가 차수가 같은 식을 우리가 유리식 했을 때 가분수 형태라고 불렀어요. 차수가 같을 때. 그럼 어떻게 했냐면 얘를 얘로 나눠버려서 대분수 형태로 바꿔버렸었어. 그럼 직접 나누기를 해보라는 얘기야. 근데 원래 계산하는 편법이라기보다는 노하우가 있는데 그냥 하자. 수학학 복습할 때 하시고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를 곱하세요. 지운다고.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t제곱 되지? 그럼 두 개를 빼버려. 그럼 8이죠. 날라가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바꿔? 숫자 생각하면서 하면 돼. 몫이 어떻게 됐어? 아니 3분의 8 같은 거 대분수로 바꾸면 2와 3분의 2잖아. 지금 2가 뭐야? 몫이죠? 얘가 나머지. 오케이? 자, 그래서 나머지 8을 어디다가 써? 분자에다가 쓰세요. 원래 이거 나오면 안 돼. 시험 문제는. 좀 그래. 자, 그럼 몫이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 그럼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이렇게 쓰겠다. 자, 이렇게. 뭐 수학 다 했으니까 합시다. 자, 그럼 이걸 왜 했을까요? 하는 게 편해서 그런데 일단 유리함수 시선에서 봤을 땐 이거보단 이렇게 바꿔놔서 그림 그리는 게 편했는데 물론 이거는
분모가 차수가 2차식이다 보니까 니네가 공부한 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공부했어요. 차수가 2차인 거 공부하지 않았어. 이거 나중에 미적분 때 하다가 초월함수 같은 데서 하는데 자 어쨌든 구조는 유리함수가 맞기는 해. 자, 이 상태에서 요 범위에서의 얘 최대값, 최소값을 따지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계산인데 자,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잘 봐라. 0부터 1인 거죠. 그렇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t제곱의 범위를 찾으세요. 자, 여기 t제곱 있잖아. 여기. 그럼 t제곱을 계산한다고 생각도 없이 양변제곱해서 선생님 뭔가 이상한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알겠냐? 무슨 의미야? 요 사이에 있는 숫자를 제곱했을 때의 범위를 따져봐 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 가장 제곱수 중에 가장 작은 건 여기 있는 숫자 중에 0도 포함하잖아. 그럼 0의 제곱이 가장 크겠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 2차 함수를 다음 주에 하겠지만 할 수 있어야지. t 제곱의 범위를 t를 이용해서 찾는 거야. 그럼 t 제곱이면 y에 관한 t에 관한 2차 함수 스타일이거든. 자, 그래프 그리면 이해가 사실 더하기 쉽죠. 나 이거 개념에서 얘기했어. 그래. 범위 따지는 거 내가 얘기했었어. 자, 그럼 t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면 살아남는 그래프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되는데 그러면 최소값이 얼마야? 0이라고. 최대값은 얼마야? 1이라고. 그래프로 따지는 게 원래 원칙이야. 자,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에 의해서 1보단 작거나 같은 거지. 자, 범위상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이 범위가 자, 등호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대입한 거는 빵꾸야 사실은. 그래서 최대값이 1이 아니라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프로 따지면. 근데 최소값은 0을 만족하죠?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물론 숫자 개념으로 해도 돼. 원래 정석은 그랬다. 근데 알겠죠? 카테고리상 나눠져 있지만 2차 방정식하고 함수는 그냥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엄마 아빠 같은 거란 말이야. 따로 놀 수 없어. 자, 그러면 이 범위일 때 얘를 어디 갔어? 요거를 따져봐라는 거야. 자, 그럼 이 다음부터 그냥 계산이에요. 이거 찍은 것도 항상 올라가니까 공부할 의지가 있으면 선생님 거 찾아가서 봐. 다 찍고 있잖아 지금. 알겠어? 그냥 공부하라고 올리는 거야. 내가 왜 올려? 이걸 내가 돈 버냐? 요즘 구독자가 좀 늘고 있긴 하지만 나 그냥 늘고 있어. 지금 180명을 넘어갔어. 한 명씩 들었는데 요즘 느는 추세가 좀 빨라지긴 했는데 나 여담이고 그런 즐거움을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니네 공부하려고 하는 거지. 잘 활용하는 애들은 또 잘 활용해. 딴반 애들 같은 경우는 1학년 애들 같은 경우는 시험 공부하라고 단어평가 공부하라 그러면 걔네는 오답 노트를 내고 이거 문제 푸는 영상 보면서 오답 노트 써. 물론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노력을 많이 해 그만. 1학년이 그런 애들은 나중에 분명히 빛을 봐요. 니네도 그렇게 해야죠. 네? 저거 찍어서 올리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나 이제 도가 텄으니까 빨리빨리 해서 올리긴 하지만 이번에 개념 영상 올린 거 내가 우리 잘못 올렸다. 본 사람은 알겠지만 좀 풀리지 않대? 맞냐? 약간 좀 흑백 TV 같이 나오지 않대? 내가 잘못 만들었어. 그래서 다시 올릴 거야 좀. 내가 깜짝 놀랐어. 내 얼굴이 시체처럼 나와가지고. 이게 색깔이 뿌옇게 나와요. 화질은 그대로인데 내가 이게 작업할 때 하는 게 있어. 좀 니네 이거 내가 분필 글씨 같은 거를 그냥 찍어 올리면 잘 안 보이거든. 니네 필기할 때 편하라고. 그래서 노란색, 파란색이 잘 안 보여 그냥 올리면. 이런 거 알겠니? 다 로고가 있어요. 다.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로고가 있단 말이야. 자, 여담이지만 어쨌든 잘 활용해 보란 말이야. 고등학생 돼서도 수원까지 찍어놓은 게 올라가 있잖아. 니네 수원 고2까지 하잖아. 시험 대비 학원할 때도 개념 모르겠으면 또 보라고. 내가 그걸 지우겠네. 선생님 지금 과정상 보니까 당분간 수원 수업을 1년 그 1년 안 할 것 같아. 밑에 있는 반 애들이 진도가 내년보다 느려. 내년 이맘때쯤 돼야 지수로 거 하지 않을까 선생님 생각. 니네가 지금 너무 빠른 거지 그러면. 당분간 선생님은 수원 끝까지 할 일이 없어요. 잘 활용하란 말이야. 당분간 수원 개념 영상에 니네 영상밖에 없을 거야. 1년 동안에. 1년 뒤면 예비 보이 아니겠습니까? 활용하세요. 그러니까. 알았죠? 자, 그게 28개 아니지? 보시오. 그러면 이상하게 오해하면 안 돼. 자, 또 이거 범위 따지자. 어떻게 하면 되겠냐? 네, 자, 숫자 개념이야. 야, 1 플러스 t의 제곱의 범위 먼저 계산해. 그러면 1을 더해야 되잖아. 그러면 부등식 계산하는 거야 지금부터. 그냥 계산이라고. 자, 여기다 쓸까요? 1
플러스 t제곱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역수치했잖아. 이거 곱하기 8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그럼 역수치하면 조심해야 되죠. 부등식의 선들 중에 마이너스 1은 2보다 작아. 역수치한다고 부동호가 뒤집어져? 이거 언제 얘기했는지 기억하냐? 부호가 같아야 돼. 부호 같아야 되죠, 그쵸? 이거 부등식 할 때 얘기했어 내가. 알았냐? 수학상이야. 근데 다 부호가 같지. 왜? 이거 양수잖아. 다 양수니까 부호가 같으니까 역수를 취하면 위치가 바뀐다고. 물론 부등호도 따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역수 취하면 부등호가 뒤집어진다. 언제? 부호가 같을 때니까. 자, 8을 곱했잖아. 8까지 바로 곱해. 자, 그럼 이거 4가 돼. 2 빼줘야 돼. 그래서 2까지 빼면 원래 식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2까지 뺀 거는 그냥 한 번 더 쓰자. 이렇게 되겠지? 자, 범위 계산할 거야. 그냥 이거 하기 귀찮으니까 해줄 거야. 이거. 자, 그럼 P는 2고 Q는 6? 그래서 더 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구나. 4죠? 그러니까 5번. 자, 고생하셨어요.